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좋은 칼럼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또 칼럼의 좋은 내용도 알려드리고 또 이 칼럼을 쓴 분도 또 나름의 방법으로 써서 우리가 칼럼 쓰는 법, 글 쓰는 법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숟가락의 깊이라는 칼럼이고요. 이갑수 국립출판 대표께서 쓰신 칼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산다. 띄엄띄엄 살 수 없는 게 목숨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 나날 중에 숟가락을 들지 않은 적 하루도 없다. 이력이란 신발이 돌아다닌 역사란 뜻이지만 그 고단한 방황을 가능케 한 건 따로 있으니 숟가락이 실어나는 밥심의 집합과 발산이겠다. 무정한 숟가락에 강렬한 인상 하나를 얹은 건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꼬방동네 사람들의 독후감 덕분이다. 밑바닥에서 맨몸으로 뒹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질펀한 육담과 거친 언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에서는 요란한 말싸움 끝에 이렇게 한방 내지른다. 야, 이 새끼야, 당장 밥 숟갈 놓고 싶어? 이런 숟가락도 있다. 등산 갔다가 절에 들러 물 한 모금 뜨는데 물통 옆에 코팅된 채 걸린 법구경의 한 구절이 마음을 때렸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지혜 있는 사람의 곁에 있어도 진리를 얻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물 맛을 모르듯. 저 세상이 한 그릇의 국이라면 나는 거기에 담긴 숟가락에 불과한 것. 오늘도 점심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멀뚱멀뚱 국물 맛을 모르는 숟가락처럼 설렁탕집 식탁에 앉아 주문을 한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인 최초의 필즈상 수상 소식을 전한다. 영광의 수상자는 수학은 인간이란 종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일이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치권은 닭장처럼 가관이다. 잠시 여의도의 소란에 귀를 닫고 숟가락을 새삼스레 바라본다. 지금 방정식처럼 우아한 균형을 잡고 앉아있는 숟가락의 깊이에 대해 생각해본다. 휘영청 달빛처럼 구부러진 손잡이는 다음으로 미루자. 설렁탕과 뚝배기에도 각각의 깊이가 있고 그 국물을 잘람잘람 미분하여 떠오는 숟가락에도 깊이가 있다. 어쩌면 깊이랄 것도 없는 깊이, 사람의 혀에서 입천장까지의 높이에 딱 맞춘 듯한 이 깊이. 아주 옛날 나는 곧불이라도 걸렸을 때 어머니는 곱게 빻은 알약가루를 숟가락에 놓고 물 한 방울 탄 뒤 새끼손가락으로 조심조심 저어 후후 분 뒤 꿀떡 삼키게 하셨다. 그때 눈물 그렁그렁한 내 입으로 쏙 들어오던 그 알맞은 깊이, 저 깊이를 적분하면 인생의 깊이를 겨우 알아챌 수 있을까? 깊이는 길이의 문제는 아닌 것. 이 숟가락의 깊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왜 이 세상에는 여기저기 범람하는가?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좀 어렵다면 어렵고 또 숟가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다면 또 친근한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듣고 도대체 이 글의 주제가 뭐지? 주제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죠. 이제 누가 시간이 남아서 할 일 없어서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글을 쓰는 거니까 그 글을 쓰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근거를 동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소재를 끌어모으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그리고 좀 더 글의 품격을 더하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묘사나 비유법을 쓰고 또 간결한 문장, 불필요한 조사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글이잖아요. 자, 왜 썼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작가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답을 알 수는 없지만 각자 해석할 수는 있겠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 이분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요 앞에 보면 정치권은 닭장처럼 가관이다. 요 정도 지금 나오잖아요. 정치권은 닭장처럼 가관이다. 잠시 여의도의 소란에 귀를 닫고 숟가락을 새삼스레 바라본다. 요렇게 하고 정치권에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하고 딴 쪽으로 이렇게 갔죠. 어릴 적 그 약 먹었던 일이라든가 그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설렁탕 집에서 뭐 설렁탕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때 필드상 얘기도 나오고 어쩌면 정치권 얘기도 나왔을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분이 지금 여의도 정치권이 엉망이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 그 사람들의 가벼움, 그 사람들의 부족함 이런 거를 에둘러서 비판하려고 이 글을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결국은 요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이 숟가락의 깊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이 세상에는 왜 여기저기 범람하는가.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글의 주제는 이거잖아요. 숟가락의 깊이는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이며 그 사람의 품격이다. 깊이가 쌓여서 인생이 된다. 사람은 알맞은 깊이를 가져야 한다. 그죠? 그 알맞은 깊이란 우리 인생 순간순간에 벌어지는 장면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숟가락의 깊이의 결과로서 인생 한 장면 한 장면이 좀 아름답게 만들어지든가 여기 보면 닭장처럼 만들어지든가 하겠죠. 근데 여의도에서 왜 그렇게 지금 닭장처럼 가관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숟가락의 깊이가 얕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말을 결국은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 말을 결국은 하고 싶었고 이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적당한 숟가락의 깊이란 뭐냐? 그게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릴 적 자기 입속으로 들어온 약숟가락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결국은 이 글은 요 두 가지입니다. 다른 단락은 사실은 여기까지는 사실은 없어도 이 글에서 전할 수 있는 바는 다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숟가락에 알맞은 깊이란 약숟가락 깊이 같은 거다. 그런데 지금 저마다의 숟가락의 깊이가 얕은 사람, 깊이가 알맞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고 특히 여의도판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만의 적절한 숟가락의 깊이를 가져서 인생 한 장면 한 장면을 좀 잘 살아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렇게 숟가락의 깊이 이런 쪽으로 쭉 바로 가버리면 글이 재미가 없고 그죠? 기승전결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도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일단 숟가락 얘기를 어쨌거나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숟가락 얘기를 뭘로 꺼냈습니까? 꼬방동네 사람들에서 나왔던 대사 한 장면. 밥 숟갈 넣고 싶어? 이거 우리가 살 때 이런 데도 숟가락 얘기를 쓴다. 그 다음에 또 법구경에서 이제 숟가락에 국물이 얹혀져 있지만 숟가락 자체는 그 국물 맛을 모른다. 이거 법구경의 한 구절을 들면서 또 숟가락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이란 우리 삶에서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렇게 화제 제시를 했죠.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좋은데 하나를 더 걸칩니다. 수학자의 수상 소감을 통해서 깊이, 미분, 적분이라는 말을 수학자의 수상 소감을 통해서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입하고 여기서 주제로 가기 위한 복선을 까는 거죠. 깊이, 미분, 적분이라는 개념을 탁 풀어놓고 이제는 만반의 준비가 끝났죠. 하고 싶은 말 하면 됩니다. 이제 어릴 때 감기 걸렸을 때 숟가락의 깊이 얘기 왜 할 수 있나요? 수학자의 수상 소감을 통해서 요 깊이란 얘기, 미분, 적분이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숟가락의 깊이라는 말이 뜬금없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숟가락의 깊이란 이렇게 적절해야 되는데 요즘 적절하지 않는 숟가락의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져 있고 정말 글을 쓸 줄 아시는 분이고 또 글을 잘 쓰시는 분인 거죠.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신문에 칼럼 연재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갑수 국립출판 대표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분의 칼럼들이 많이 등장하니까요. 또 문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구조도 좋죠. 주제도 적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글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숟가락의 깊이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또 각자 한번 남의 글을 잘 요약해야 내 글을 잘 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요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